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월 덕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구하라는 걸 보면 f'-1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f'x는 6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1은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5, 4번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먼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두 개의 관계식을 보면 A3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 A5로 갈 때 아래 제곱이 곱해지고요. A5에서 A7로 갈 때도 아래 제곱이 곱해집니다. 36에서 18로 갈 때는 몇이 곱해지냐면 2분의 1이 곱해져요. 결론적으로 아래 제곱이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3, A5가 이 두 개를 더해서 36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라면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죠. 아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더하면 36이다. 아, 얘가 지금 24고 얘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반대로 갈 때 20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8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했어요. 연속이라고 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을 구해보면 리미트 x가 1 좌극한일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1 좌극한일 때 x-1분의 x-1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부분은 굳이 극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를 바로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돼요. 그럼 2분의 a와 4가 같아야 된다. a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먼저 사인 세타가 있고요. 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각변환을 하면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바로 제곱을 해줘 봐야 돼요. 그러면 좌변을 제곱해보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우변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란 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구하려는데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가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분의 3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는 k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걸 미분해 볼게요. f'x는 6x제곱 플러스 2ax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란 거는 바로 이 도함수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근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마이너스 3분의 a거든요. 근데 이게 1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자, fx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13,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으니까 공차가 2번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차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는 부분분수 시그마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3분의 1 이렇게.
이렇게 가는 과정은 분무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a 1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d가 2죠. 지금 현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변에 a1, a13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a1, a13. 자, 그럼 2분의 1. a1분의 1에 a1, a13 곱하면 a13. 여긴 a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은 3분의 a1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a13에서 a2를 빼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공차의 12배가 나오게 됩니다. 공차가 2였으니까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럼 A13은 3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13이 36인데 공차가 2인 상황에서 A3은 20이 빠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16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양변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다항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는 fx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fx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우변에 반드시 x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x-1을 미리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6x 제곱이 되려면 여기 6x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x-1, x-1은 없어집니다. 그럼 f'x가 6x 플러스 4가 되는데 fx는 3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라지 f'0이 3이라고 했어요. 이 라지 f'0이란 건 f0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3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1은 10이 되겠죠. 자,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x축 위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x절편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x절편이 같을 때는 y가 0일 때 x값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x는 a의 4분의 1제곱, 두 번째는 x는 b의 6분의 1제곱, 세 번째는 x는 c의 8분의 1제곱. 이게 x절편들이거든요. 이 x절편들이 모두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의 4분의 1제곱과 b의 6분의 1제곱과 c의 8분의 1제곱이 같다는 건데,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에 k라고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a는 k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b는 k의 6제곱, c는 k의 8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 요 부분에다가 넣어볼게요. 로그 3이라고 되어 있고요. ac를 하면은 k의 12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k의 6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는 로그 3 k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6 로그 3 k가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로그 3 k는 2분의 1이 되고 k는 루트 3이라고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넣어줄게요. 그럼 a는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b는 루트 3의 6제곱이니까 27, c는 루트 3의 8제곱이니까 81이 됩니다. 자, 요거 나온 그 계산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로그 93은 2분의 1이 되고 로그 81, 9도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렇게 없애면 12가 되는 거죠. 그럼 로그 p 3의 세제곱이 1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p의 12제곱은 27이 되는 거고요. 그럼 p는 3의 3승이니까 3의 4분의 1제곱이다 라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라고 나왔는데요. t는 0일 때 점 A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속도가 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시각 t는 3에서의 위치보다 1에서의 위치가 원점에 더 가깝도록,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봐보면, 그러면 1일 때의 위치는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일 때의 위치는 초기의 위치에서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게 돼요. 0부터 1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의 위치는 a에다가 0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자, 요거 적분을 해볼게요. 요식
0부터 1까지니까요.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가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3에서의 위치를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이 a 더하기, 여기서는 분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0부터 2까지는 이식을 따라가고 2부터는 이식을 따라가니까 따로따로 두 번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적분해서 0부터 2까지 구해주고요.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이식, 밑에 식을 적분한 거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정적분 할 거예요.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고요.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a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럼 a 마이너스 16이 돼요. 자, 여기서 a 플러스 3의 위치가 얘에서의 위치보다 원점에 더 가깝다고 했어요. a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그렸을 때 원점이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면 a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있어야 1에서의 위치가 3에서의 위치보다 원점에 더 가까울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a-16이 음수고 a 플러스 3이 양수라고 하면 a-16과 a 플러스 3을 더하면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a가 13보다 작고 a가 6.5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정답은 6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인 5분의 9파이와 코사인 5분의 6파이를 예각으로 나타내는 게 필요해요. 예각으로. 자, 그러면 사인 5분의 9파이는, 사인은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5분의 파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기함수잖아요, 사인은. 그래서 사인 5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6파이를 봐볼게요. 자, 요거는 코사인 5분의 6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 이렇게. 자, 요거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 5분의 파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혹시라도 각변환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공부를 이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원리로 하는지 뭐 외우기보다 암기보다 그런 원리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써볼게요. 탄젠트 x-10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5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코사인 5분의 파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 똑같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로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탄젠트 x-10분의 파이 바뀌고, 이 부분 중요해요. 바뀌고, 그 다음 오른쪽은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의 역수예요. 그래서 탄젠트 5분의 파이 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갈 거예요. 여러분, 탄젠트를 보면 당연히 기울기를 떠올릴 건데요. 그쵸? 우리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직일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탄젠트 5분의 파이라고 하면 요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5분의 파이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수직일 때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어떤 관계냐면 90도를 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이 각도가, 이 탄젠트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수직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됩니다. 1차로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7파이로 통분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2분의 파이 정근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정근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10분의 7파이는 어디 있냐면 이쯤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10분의 7파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x 값이 큰 경우는 바로 여기를 말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10분의 7파이에서 주기가 한 번 더 간 그 각도예요. 10분의 17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x-10분의 파이가 10분의 17파이가 될 때가 이 x 값이 가장 클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x는 10분의 18파이니까 정답은 5분의 9파이, 5번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의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 이렇게 이 첫 번째 그래프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그래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0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이 직각 이 x축으로 이루어진, x는 0에서 접선 x축이니까요. 그거는 이런 삼각형을 지금 그리게 되거든요. 이런 삼각형을. 근데 이 요거는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가 하면서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 못 그려서 그렇지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왼쪽은 지금 아예 둔각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고 직각이등변이니까 여기도 45도일 거니까 이 기울기도 1이 될 거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인데 이거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3ax제곱 플러스 2bx인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서로 기울기가 각각 마이너스 1에서는 기울기가 1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a 플러스 2b가 되고요. 3a 마이너스 2b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4분의 3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지금 요거 두 개를 연립해보면 a가 2가 나오고 b가 2분의 5가 나오게 돼요. 연립을 하면요. 그러면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빗변의 길이,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아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접점의 좌표,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완벽히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2를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y는 x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나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2분의 5, 8분의 5가 돼요. 그러면은 8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8분의 3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8분의 1을 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통분하면은 얘는 8분의 1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1 정답은 4번이겠구나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AB가 지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해 줄게요. 여기도 직각이라고 표시해 주고 여기도 직각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건으로 갈게요. 문제에서는 CD의 길이와
DB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를 3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C랑 C가 같다고 했어요. 그것도 표시해 줄게요. 이 길이가 K고 이 길이도 K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EC의 외접원의 넓이와 BDC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1대 15다. 자, 여러분, 그 외접원의 넓이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바로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럼 여기 이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CE의 사인 법칙을 해볼게요. 그럼 그거는 사인 세타분의 K가 되고요. 요거는 사인 세타분의 K는 2R1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BDC에서의 사인 법칙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2R2라고 제가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은 값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K 대 BC랑 R1 대 R2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 외접원의 넓이 비가 1대 15랬잖아요. 그러면 R1의 제곱 대 R2의 제곱이 1대 15라는 거니까 R1 대 R2는 1대 루트 15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이걸 K라고 잡았을 때 루트 15K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15K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 각이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면 이 바로 지름이 4K라는 것까지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사인 CAD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요거부터 구해볼게요. 사인 CAD는 지금 이 각도를 말합니다. 이 삼각형에서요. 자, 그러면 사인 CAD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3을 하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 역시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K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위치 변화가 되니까 sin CAD는 4K분의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DCA를 구하라 했어요. 이 각도. 근데 이 각도를 보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면 마주보는 각이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봐야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사인과 여기 있는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잖아요. 근데 직각삼각형이니까 4K분의 2예요. 2K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K분의 1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4K분의 3과 마이너스 2K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8K 제곱분의 3이 됩니다. 저는 마이너스 8K 제곱분의 3이니까 이제 K 제곱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CAB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에요. 여기 좀 많이 그려져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지워볼게요, 차라리. 자, 여기에 있는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란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4, 1이니까. 그럼 여기 코사인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루트 15K의 제곱은 15K 제곱은 3의 제곱 9,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 플러스 4, 13에다가 2, 4 없어지고 마마 뿌리니까 3이 더해지면 16이 돼요. K 제곱이 15분의 16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K 제곱분의 1인데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K제곱이 15분의 16이니까 역수인 16분의 15를 곱하면 마이너스 128분의 45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점, 그 다음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 요 두 가지를 잘 이용하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간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F0과 F4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 뜻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면 이차 함수의 축이 x는 이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축이 x는 이 위에 있다. 근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gx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이런 함수를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g0은 0이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미분해 보면 g'x는 k-fx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fx일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k-fx랑 fx는 무슨 관계냐면 y는 2분의 k의 대칭인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fx라고 그려졌어요. 그러면 k-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2분의 k가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는 상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fx가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fx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랬으니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뒤집으면 k-fx랬는데 지금 k의 부호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k의 최소값이 -9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2분의 k도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요거의 대칭이면 이렇게 음수의 대칭이니까 적어도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x는 a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g0이 아까 0이었거든요. g0이 0. 여기 보시면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럼 g'x라는 건데 극대값은 어디에서만 가질 수 있냐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극대값을 갖는데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 것도 0도 안 될 뿐더러, 왜냐면 지금 여기는 적분하면 무조건 양수 뜨거든요. 근데 g0이 0이었으니까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양수에서 갖게 돼요. 0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0을 갖는 그 x값도 2개가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 여기는 1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 지금 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위로 볼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g0이 0이랬잖아요. 그럼 극대값은 여기서 가는데, 그러면 극대값을 0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지금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비율 관계를 알면 되게 좋아요. 이 비율 관계가 1대 2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왼쪽을 그려줘야 돼요. 왼쪽을 그려주면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인데 그럼 대칭을 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참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서는 극대값을 가질 수 있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도함수가 불연속이더라도, 즉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불연속이라는 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즉 도함수가 불연속이고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거기서는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어떨 때 가지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된다. 불연속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지금 이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올라오다가, 그쵸? 올라오다가 여기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영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도함수의 윗부분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서 그 값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0 왼쪽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0 오른쪽에서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이 0 이상인데 있어야겠구나.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0으로 오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좌미분계수는 0이지만 우미분계수가 0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등호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처음에 제가 이 이차 함수의 축이 어디랬냐면 이 축이 지금 2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F0과 F4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럼 축이 2인 상황인데 자 1대 2라는 거는 1대 1대 1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여기의 좌표는 1이고 여기의 좌표는 3이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1과 3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9를 넣으면 k 대신에 마이너스 9를 넣으면 k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게 경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딱 0이 되는 이렇게 그런 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3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3m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m 이게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m이. 자, m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니까 fx가 구해졌어요 지금. 자, 문제에서는 어떤 걸 구하랬냐면 g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g1의 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는 어떻다고 했죠?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는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6분의 공식을.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면 이 넓이가 나오게 되죠.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3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적분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서 이 넓이가 4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두고두고 봤을 때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수열이라고 했고요. A1이 A2보다 작고 A4, A6이 0보다 크다. 이 순서대로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수열의 관계식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A4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그 전항과 후항의 관계식으로 되는데 요것만 A4니까 요걸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A1은 A1이라 적어줄게요. 자, A2는 A2라 적어줄게요. 근데 A3은 이 1항과 2항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2항이 더 크죠? 그러니까 2항에서 1항을 빼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항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두 개의 크기가 어떤 게 큰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A1이 양수라면 A2가 A3보다 크고요. A1이 음수라면 A2가 A3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위에서 하라고 했냐면 A2가 A3보다 크면 A3에다가 A4를 더하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2-A1에다가 A4를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A4랑 똑같잖아요. 네 번째 항이니까. 그럼 없어지면 A2랑 A1이 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거는 불능이죠. 그래서 양수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우고 이번에는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A3이 A2보다 크니까 A1이 음수가 맞고요. 여기다가 색칠을 좀 해놓을게요. A1은 음수가 맞고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빼면은 마이너스 A1이 남게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항.
그럼 마이너스 A1이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보다 큰 게 확실한가요? 불확실하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A2가 양수일 때가 있고 A2가 음수일 때가 있을 건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3항이 4항보다 커요. 그럼 3항이 4항보다 크면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A1에다가 네 번째 항을 더해야 돼. 이렇게.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A1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1이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1과 마이너스 A1은 당연히 마이너스 2A1이 더 크거든요. 지금 A1이 음수라서. 그럼 이제 빼주면 마이너스 A1이 돼요. 그럼 조건에 위배되는 게 여섯 번째 항이 네 번째 항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불능이다. 불능이고, 그러면 A2가 음수다. A가 음수니까 이것도 제가 색칠을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할 것 같아요. A는 음수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1 이렇게 있고 얘가 음수니까 지금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을 빼주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는 당연히 마이너스 A1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을 더해주고요. 그럼 이게 엄청 큰 수입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1이.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주면 마이너스 A1이 남고요. 여덟 번째 항은 당연히 마이너스 A1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1에다 마이너스 A를 한 번 더 더해줘요. 네 번째 항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A1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성을 띠게 되는데 A9는 마이너스 A1, A10은 마이너스 2A1 이렇게 되면서 깜빡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항부터 30항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7항부터 30항까지 두 개씩 묶으면 몇 쌍이 나오게 될까요? 12쌍이 나오게 됩니다. 2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5니까 12쌍이 나오게 돼요. 그때마다 마이너스 3A1이 되니까 이것만 마이너스 36A1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을 더해보면 A2, A2 두 개 있고 여기도 A2, A2 두 개 있어요. 그럼 이거 지워주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1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A1을 한 번 더하니까 총 하면 마이너스 38A1이 남게 돼요. 다 더하면 30반까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다 더하면 190이 된다고 했거든요. 190. 그럼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그러니까 A1에다가 5를 곱하면 그러면은 정확히 190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5입니다. 플러스 5. 그럼 A1은 5다. 그러면은 A4는 A1이 마이너스 5겠네요. 여러분 아까 계산한 대로 A1이 마이너스 5면 A4는 5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A2는 음수이면서 1항보단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A2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가 나오게 되겠죠. 다 더하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단답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n이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꼭 n-2가 크니까 n이 2보다 크다를 먼저 심어주고요. 로그 n-2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로그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고, n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는 10개가 있겠죠. 정답은 10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진수 조건 하나면 12라고 적어서 억울하게 틀리게 되겠죠. 억울하면 안 돼요. 자,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먼저 해보면 f'x는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2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f'1, 2를 대입해보면 3 곱하기 a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2가 5개 있는 거거든요. 이게 25라고 했어요. a 플러스 2는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18번에 수열이 있는데 지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 bn을 좀 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n은 an-n 플러스 1이라고 바꿔요.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여러분 1부터 10까지 넣으면 55가 되죠. 2가 10개 있으면 20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51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5를 여러분 넘겨주면 86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AK는 43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43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B의 넓이가 A랑 C의 넓이랑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0부터 6까지 적분을 한다면 위쪽을 적분한 넓이랑 밑에 쪽을 적분한 거랑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겠죠. 이런 거를 0부터 6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거든요. 자, 그러면 적분해 보면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kx. 자, 이게 0부터 6까지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16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니까 7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이게 지금 k죠, k.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36 플러스 6k가 됩니다. 그럼 72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18 플러스 6k라서 마이너스 12k 플러스 54가 돼요. 이렇게. 자, 이 마이너스 12k 플러스 54가 0이라는 거죠. 적분했을 때 0이 된다. 그럼 k는 12분의 54. 분하면 2분의 9가 돼요. 그래서 2분의 9에다가 20을 곱하니까 정답은 90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 잘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플러스 1 절대값 fx가 12가 된다라고 했어요. 12.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fx 플러스 1 절대값 fx에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자도. 그럼 이제 얘가 x-1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x-1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은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두 번 가지면 0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번 가지면 안 되고 한 번만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가진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절대값에서 가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거는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절대값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x-1을 인수로 가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x-1을 인수로 가지면 분명히 x축을 통과한 거고 그러면은 이걸 어느 한쪽은 끌어올려 준 건데 예를 들어서 왼쪽을 끌어올려 준 거면 왼쪽의 그래프의 식은 마이너스 fx가 되고 오른쪽의 그래프의 식은 f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와 fx 값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에서 x-1을 갖게 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1이 x-1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fx 플러스 1이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f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왼쪽에서 고생했으니까 오른쪽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p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fx-1이 x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fx는 당연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3차 함수를 했는데 우리는 인수 두 개를 구했잖아요. 최고차항도 알고 있어요. fx는 최고차항수 1이고 x-2, x 플러스 1 이렇게 갖고 나머지 하나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나머지 하나를 x-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에 x-1 있고 분자에 fx 플러스 1이니까 한 번만 더해줘 볼게요. 1을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1-k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값 그대로 x-2, x 플러스 1, x-k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x에 2를 대입해주면 3 곱하기 2-k 절대값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1-k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이제 보기 좋게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k-1, 2k-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3으로 먼저 나눠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절대값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k가 1보다 클 때를 해볼게요. k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2-k 곱하기 2k-1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k가 마이너스 1, k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2-k 곱하기 마이너스 2 k-1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에 걸 계산해 보면 2로 나눠줄게요.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2k k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k는 0 또는 3이 나는데 k가 1보다 클 때니까 3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k가 1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2-k 곱하기 k-1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2가 2가 돼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요거는 허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k는 3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fx는 x-2, x 플러스 1, x-3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f5를 구하라고 했어요. f5는 3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됩니다. 정답은 36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차 함수죠. 근데 a가 음수랬고 b가 양수랬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과 b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x가 b 이상일 때는 b일 때 0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해볼 수 있나요? 요거는 4의 x제곱을 원점 대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증가꼴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로그 함수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근선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딱 알아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보다 밑에서 형성되느냐 그릴 때 당연히 아니면 이게 꼭지점까지 딱 가는 거냐 아니면 꼭지점을 넘어서게 되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 문제 풀 때 딱 중요한 그런 걸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함수 y는 fx 플러스 t 마이너스 ft를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t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ft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분면의 개수가 2개가 된대. t가 양수랬어. 4분의 1 이동하면 그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지금 이 그래프는 사분면을 몇 개 지나요? 사분면을 지금 3개 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3개? 이렇게? 지금 2개네. 그쵸?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서 2개가 그려집니다. 근데 요거를 양수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예요. 근데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x에다 0을 집어넣으세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돼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걸 체크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점을 지나도록 이동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2개의 사분면을 지나게 되려면 일단 이 점이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의 상황은 x축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동시켜서 관찰하지 말고 원래의 그래프는 여기가 축이었겠죠? 여기가 4분의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근선의 그래프, 점근선이 이 2차 함수를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 b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0과 b의 한가운데가 축이니까. 그럼 b가 2분의 1이고 여기서 이 4분의 1의 b제곱이 점근선인데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여기에다가 축 4분의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4분의 a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러면은 16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b예요. 16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b. 그런데 b가 아까 뭐랬어요? b가 아까 지금 2분의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다 b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줄게요. 그럼 16분의 a 마이너스 8분의 a가 돼서 마이너스 16분의 a가 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6분의 a라는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4분의 1의 b제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위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b는 2분의 1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분의 a는 4분의 1의 2분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좀 우리가 간단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6을 곱해보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제곱하면 64가 최대값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64입니다. 자, 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모든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인데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지금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fk랑 fk 플러스 1은 fk 플러스 1이 더 큰데 근데 여기에서 fk 플러스 2랑 fk랑 fk 플러스 1 사이에 이게 끼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2까지는 감소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k에서 일단 제일 낮아요. 이렇게 이게 k입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오히려 중간쯤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3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극값이 이 두 개의 극값이 모두 k와 k 플러스 3 사이에 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써볼 건데 이 f'x는 3x제곱, 일단 최고차항의 수가 1이 됐으니까 3차항이, 그 다음 플러스 kx, k가 있네요. 자, 그러면 ax, 그 다음에 플러스 f'명이 20이랬어요. 여기 20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먼저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k가 오고 여기에 k 플러스 3이 이렇게 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길이가 3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아시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9분의 a 제곱이고 여기서 4알파 베타를 빼면 3분의 20을 4번 빼야 되니까 3분의 80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3보다 작다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9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40은 맞죠? 9를 곱하면 여기는 27이 됩니다. 그럼 a제곱이 267보다 작다. 자, 그리고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240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a제곱은 240과 267 사이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제곱수,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제곱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16 아니면 마이너스 16인데 지금 양수인 근이니까 a가 당연히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0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셔셔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여기 이 식을 봐볼게요. 요거 이 식. 자, 양변을 제가 AX로 나눠보겠습니다. 양변을 AX로 다 나눠볼게요. 양변을 AX로.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FA가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X분의 F0. 자, 요거는 X분의 FX 플러스네요. 요거는 A분의 F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모아볼게요. 모아보면 A분의 F0 마이너스 A분의
FA, F0 이렇게 되고 여기는 X분의 FX 마이너스 X분의 F0이 돼요. 자, 그럼 통분을 해보면 보기 좋게 써볼게요. X분의 FX 마이너스 F0이 A분의 FA 마이너스 F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X, FX와 0, F0 사이의 기울기고 요거는 A, FA와 0, F0 사이의 기울기거든요.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라 했으니까 0에서의 기울기가 상당히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쭉 쏴보면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그 이 뒤에 있는 이 어떤 X 값이랑 비교해도 이렇게 다 이 핑크색인 기울기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는 어떤 의미냐면 0, F0에서 접선 그리면 어떻게 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병복점을 활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킬러 문제 푸는 정도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세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식을 보시면 8이 되는 거죠. 8. 근데 이게 접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0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20이나 되니까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번 만나고 여기서 두 번 만나는 거야. 근데 더하면 항상 8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각이소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A가 4라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월 덕후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이 하셨고 또 피드백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꼭 끝까지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오랫동안 한 문제를 보더라도 끝까지 해결한다면 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